화제의 뉴스를 골라서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청색광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네. 두 분 혹시 청색광, 블루라이트에서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왜 우리가 휴대전화 화면 볼 때 이 청색광이 나와서 눈에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 블루라이트 막아주는 안경도 많이 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폰은 기본적으로 있어서 필터를 쓰는데 약간 누렇긴 한데 좋다고 하니까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루라이트 막아주는 필터가 있나 봐요. 예. 네, 말씀하신 이런 청색광은 푸른 계열의 빛인데요. 이 태양빛에도 존재하는 파장으로 자연스럽게 동물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청색광 때문입니다. 이런 인공 청색광은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긴 하지만 밤에 쐬면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색광이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그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청색광은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자연 상태에서는 해가 뜨면은 동물이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하게 되는 거고요. 네. 밤에는 청색광이 줄어들어서 동물이 잠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 발달로 이제는 밤에도 청색광을 쐬게 되면서 이런 수면 패턴 등 생체 리듬이 교란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생체 리듬이 망가지면은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우울증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가시광선에는 빨주노초 파남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네. 어떻게 딱 그 중에 청색광만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건가요? 네, 그 이유는 멜라놉신이라는 단백질 때문인데요. 네. 이 멜라놉신은 망막세포에 빛이 닿으면 분비되는 단백질입니다. 뇌에 빛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또 수면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포가 빛에 10분 이상 노출이 되면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억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자야 하는데 빛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수면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생체 리듬이 교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멜라놉신이 가장 많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480나노미터, 즉 푸른빛, 청색광입니다. 네. 이 때문에 청색광이 이렇게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교란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멜라놉신이 분비되면서 수면을 방해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이 청색광이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것 말고도 눈 자체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청색광이 시세포를 직접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미국의 연구팀이 빛을 받아들이는 망막 시상세포에 청색광을 포함해서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여러 가지 파장을 비춰보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빛에서는 세포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유독 이 청색광을 쪼인 세포만 변형되고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청색광의 고에너지가 시상세포에 닿으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서 세포를 파괴한다고 연구팀은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보는 청색광뿐만 네. 아니라 자연에서도 청색광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연광도 좀 해로운 건가요? 이 자연 청색광도 우리 몸에 똑같은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요. 네. 하지만 밤에는 해가 안 뜨기 때문에 이런 수면 방해 등의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낮에는 또 오히려 순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 햇빛에 포함된 청색광이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라고 있는데요. 이 T세포를 활성화해준다고 해요. 이 T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과산화수소가 합성돼서 예. T세포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네, 순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낮에 쓰는 그런 자연 청색광은 피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살을 빼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맑은 날에 햇빛을 쬐을 때 받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의 청색광을 지방 조직에 쏘이면은 예. 지방 세포 크기가 작아지고 심지어는 지방의 분해도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여름보다 겨울에 더 살이 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겨울에 햇빛이 더 줄어드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무리하게 햇볕을 쬐는 것은 건강에 위험하겠죠. 햇빛을 적당히 쐬고 또 낮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밤에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직전에. 맞아요. 저도 그러는데 좀 적절히 사용하고 거리 좀 두고 좀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2일부터 폴란드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오는 14일까지 그러니까 2주 동안 계속되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이 24번째 회의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다루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197개국이 참가를 하는데요. 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이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파리 협약은 지난 2015년 열린 제2
21차, 지금이 24차인데 21차 당사국 회의에서 합의된 국제 협약인데요. 세계 195개 당사국이 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과 이전과 비교해서 2도 정도로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오는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이어받는 협약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 감축 목표치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나 원활한 탄소 배출권 시장 조성을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협약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몇 % 정도나 좀 줄여야 되나요? 네, 유엔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이 파리 협약의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 2010년에 45%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또 2050년에는 온실가스가 아예 배출되지 않도록 전 산업계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도 하고요. 이런 노력으로 지구 표면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한 2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게 1.5도로 제한을 하면은 그것을 성공하면은 해수면 상승폭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옥수수나 밀 등 식량의 생산량 감소 속도도 50%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논의되는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와 다르게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지니고 있잖아요. 네. 각국이 이를 위한 방침들을 내놓을 텐데 우리나라는 어떤 내용을 발표하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조명래 장관은 오는 12월 11일, 그러니까 오는 11일 화요일에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리 협정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과 또 제2차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등 국내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세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 회의의 어떤 전망 어떤가요? 전망은? 네, 사실 이번 회의는 약간 어렵지 않겠냐, 조금 난관들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을 했죠. 물론 협정 발효 3년이 지나야지 진짜 탈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당사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번 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미국도.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는 없다, 안 믿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장과는 다르게 주류 과학계는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 미국 연방기관이 낸 제4차 기후변화 평가서를 보면요. 20세기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한 인류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세기 말에는 기온이 무려 섭씨 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해수면이 2m 이상 올라가고요. 일부 지역의 대규모 침수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원래 올해 세부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번 같은데요. 회의가요. 네, 강대국이든 개도국이든 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침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